예, 들으신 대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영학은 딸의 계명을 암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언행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1년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정태훈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1년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고가 더 뭐랄까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판결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누구나 뭐 예상했던 대로죠. 이 사건 자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딸의 중학생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예. 또 시신을 유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딸도 이 끔찍한 범행에 가담을 시키고 예. 자기 아내는 성매매 알선을 해서 그걸 또 촬영을 하기도 하고 예. 결국 자살을 했죠. 네. 또 자기 계부가 강간했다고 무고를 하고 예. 또 딸을 이용해서 사회로부터 9억여 원의 기부금품을 받아서 마음대로 썼죠. 예. 이 모든 그야말로 범죄를 다 종합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의 경우에 보면은 교도소에서 딸에게 쓰는 편지를 보면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결심 공파 때는 내가 잘못했으니 딸은 용서해달라 눈물도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반성의 빛이 있는가 했는데 그 편지에는 예. 지금 네가 잘해야 아빠가 빨리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판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 네. 하면서 연기하는 법 이런 것까지 써서 보냈거든요. 네. 이렇다고 한다면 전혀 뉘우치는 것이 없는 사람이고 예.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에 영원히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은 사형밖에 없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가 그래도 감형에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형은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가 있다. 네. 따라서 이영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예. 네, 뭐 방금 변호사님께서 뭐 딸에게 뭐 연기를 네가 앞으로 잘해야 한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당시 뭐 국민적인 공분을 자낸 이영학의 언행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 카메라 앞에서는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뭐 피해자를 위해서 뭐 기도하며 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일말의 양심이 있는가 보다 했지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어떻게 하면 형을 적게 받을까 예. 오로지 그 관심만 있거든요. 또 네. 본인이 만약에 무기징역 같은 거 받으면 항소해서 다투겠다. 예. 그리고 뭐 사회 나가면 복수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아무 죄 없이 이런 참 무참한 범행을 당한 그 여중생의 아버지는 엄벌해달라고 지금 탄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마땅한 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은 항소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사형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어떻게- 항소하겠죠. 아, 그러나 항소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 형이 뭐 당연히 깎여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본인은 뭐 사형 판결을 원하지 않겠지만 네. 예. 항소심에 올라가서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단 사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근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그렇습니다. 분류가 돼 있고 국제 앰네스티가 2007년에 분류를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사형을 판결하게 되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분명히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선 뭐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형은 점점 이제 없애는 그런 예.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이후로 집행을 안 했는데 예. 지금도 사형제도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팽팽하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합헌을 유지하고 있고 예.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예. 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네. 또는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사형은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도 팽팽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가 법으로 사형제도는 유지를 하되 예. 실제 집행하는 거는 그 우리 사회의 여론이라든지 예. 국민 의식이라든지 문화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청주대 연극학과를 지금 교수로 재직했던 배우 조민기 씨 사건인데요. 성추행에 대해서 지금 신인 배우 송하늘 씨가 SNS에 지금 자세하게 내용을 그렇습니다. 올려서 지금 논란이 예.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조민기 씨가 이제 그 청주대 연극과의 교수로 2010년도부터 재직을 했는데 예. 이제 본인의 경우 어떻게 이 송하늘 씨 같은 경우에는 조민기 씨의 오피스텔에 예. 그 자기 친구와 같이 가서 그 침대에 눕혀놓고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 네. 이런 그 폭로를 했고 나뿐만이 아니라 뭐 선배나 후배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다. 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죠. 네. 또 그랬더니 또 청주대학교 그 게시판에 네. 내가 그 연극과 졸업생인데 또 이와 비슷한 예. 그런 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그럼 자기 실명까지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조민기 씨에 관해서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벌써 3사람이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작년에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성추행을 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양성평등회 조사를 해서 징계를 받았죠. 징계 내용은 이제 성희롱으로 봤지만 네. 뭐 성추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조민기 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예. 아마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예. 그 진실 여부가 이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그 처음에는 성추행은 명백한 루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가요. 21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심각성을 인지한다.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게 입장이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은 네. 일단은 부인을 했죠. 네네. 뭐 보도에 의하면은 처음에 학교에서 문제가 됐을 때 여학생이 아마 교육부에다 진정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거 조사할 때도 그 연극 끝나고 나서 노래방에서 끝나고 나올 때 예. 그 여학생에게 뽀뽀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조민기 씨는 그건 친밀함의 표시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애들한테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다투었던 것인데 예. 지금 이제 침대에 눕혀놓고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는 건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하니까 예.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범죄에 관한 얘기 나오니까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경찰의 뭐 수사 내용, 뭐 상황 이런 게 있을까요? 경찰은 일단 뭐 지금 이 배우 송하늘 씨라든지 네. 또 학교의 게시판이라든지 그렇게 공개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고 졸업생이고 그렇다 보니까 네. 또 여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피해나 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 그 점을 상당히 조심을 해서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예. 이것이 개인에서 참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네. 드러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경찰이 그 점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조사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그럼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여학생들의 예. 주장이 또는 졸업생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입니다. 연희단 거리패 활동하고 있는 배우 오동식 씨가 이윤택 연출가, 이거는 뭐 지난주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이윤택 연출가가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뒤에 내부 회의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오동식 씨는 그 연희단 그 거리패에 속한 예. 사람이거든요. 네. 2008년부터 거의 쭉 같이 일을 해온 사람인데 네. 이게 터지니까 그 내부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윤택 씨가 자기가 그런 뭐 성적으로 잘못 저질렀다는 인정을 하고 예. 또 심지어는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뭐 형을 얼마나 받겠느냐 네. 뭐 그런 것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자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리허설도 했대요.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그렇게 표정이 이렇게 별로 안 어울립니다. 표정을 좀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런 코치도 했다고 하니까 예. 사실 이윤택 이분이 기자회견한 것이 참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 하나의 연기였느냐. 그러니 피해자와 일반 국민들을 속인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이 나오게 되는 거고 네. 오동식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나는 나의 스승을 고발한다.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썼죠. 네. 근데 이 정도라면 이게 만약에 이제 다 이제 그 오동식 씨가 올린 내용이 다 사실이면 이거는 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연기 연습을 한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심각성을 전혀 인정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형량을 물어봤다는 걸로 봐서 제 추측으로는 예. 네.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개 2000년대 초얘이거든요. 2010년대 예. 이전. 예. 그러니까 근데 2013년도 6월 19일 이후에는 예. 그 성 관련 범죄 친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네. 뭐 고소 안 하더라도 경찰이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이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6개월 내에 고소를 안 하면 예. 이 고소 기간이 지나서 처벌 예. 못 합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주로 그 이전 범죄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 생각에는 실제로 내가 처벌을 받지 않겠구나. 예.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공소시효 지난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일단 처벌을 안 받겠구나 하는 안심한 마음에서 예. 그냥 뭐 사과만 대충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뭐 기자회견만 좀 잘하면 네. 이 공격을 벗어날 수 있다. 좀 망신은 당했지만 네. 더 큰 문제는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은 되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제 이런 피해자들과 접촉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뭐 이번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예. 지금 뭐 이윤태 씨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의 잘못된 나쁜 관행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그 관행은 막아야 되죠. 둘이 뭐 서로 사랑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네. 예. 강제로 특히 이제 권력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감독이나 이런 쪽은 그 배우들이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 몇 번 하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 결정적인 그 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성적인 그 피해를 주는 거니까 예. 마땅히 이런 건 막아야 되죠. 그 예. 점에서 이제는 뭐 친구죄도 아니니까 경찰이 가능하면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뭐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아까 그 말씀하신 뭐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 뭐 친고죄에 대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만약에 우리가 결론을 뭐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만 어쨌든 결론을 내려본다면 이윤택 씨의 경우에 만약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글쎄 이거 전망인데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처벌 실제 가능한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그런 내용들은 예전 것들이라서 예. 처벌 여부이 가능한 여부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예. 네. 이 계속 그렇게 해왔다면 예. 최근까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 아, 추측으로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예. 이 처벌이 가능한 기간에 들어있는 피해 사실들이 만약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